청계선장의 재판. 박은우 미스터리 스릴러. 6. 8월 초 청계산의 동남쪽 한 중턱. 판교에 인접한 청계산 남동쪽 기슭의 산장. 산 중턱에서 바라본 풍경은 시원했다. 동쪽으로 멀리 시가지가 펼쳐져 있었다. 산 아래 마을과 한참 떨어져 있는 100여 평의 산장은 거의 비어있다. 그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원에 위치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인 이문선은 산장 리모델링 의뢰를 받아 주인과 상담 중이었다. 산장의 주인은 국내 10대 기업 안에 드는 제2그룹 소유였다. 처음 제2그룹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공사 내용을 들은 그는 상당히 의아했다. 이 정도의 일거리는 그룹 내부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룹에 속해 있는 건설사의 한 부서만 해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보다 훨씬 컸다. 보통 내부 거래로 알려져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업계의 상식에 속했다. 그가 자신의 의문을 표시하자 상담 중이던 담당자는 씩 웃으면서 왜 그렇겠어요? 했다. 그러자 이문서의 머리가 빠르게 움직였다. 내부 거래로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취하려는 것은 시크릿? 상대는 가볍게 박수를 쳤다. 큰 조직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외로 반대도 심하고 의심도 많은 법이죠. 상품 개발이든 투자 개발이든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 내놓기 전까진 아는 사람이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사 내용이 상당히 기괴했지만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밀이라지 않은가. 바닥과 벽에 보일러 파이프를 새로 깐다든지 창문에 셔터를 지고 철문을 달고 건물 안팎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달고 하는 것이 흡사 요새라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었다. 전쟁놀이라도 하려는 건가? 한데 내부는 바와 간이무대, 샹들리에 등 실내 장식을 고급스럽게 주문했다. 그렇게 모습이 만들어지자 그는 이 산장의 용도를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상류층을 위한 고급 파티장. 그러면서도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일탈이 가능한 장소.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룹 책임자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잘 빠진 수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호리호리한 체격의 잘생긴 사내. 세간에는 쾌락주의자의 바람둥이로 알려졌고 연로족의 원조라고 알려진 조성주였다. 7. 10월 서울지방법원 주차장. 오후의 법원은 한산한 편이었다. 연수원을 다니며 법원 실무수습으로 재판에 참관했던 최성률은 웅장한 법원 건물의 로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누르며 귀에 가져다 댔다. 아, 성주, 연락은 받았어.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인 바탕 안에서 반가움의 기색이 파도처럼 찰랑거렸다. 잘 나가기는 뭐 이제 곧 임용이잖아. 이미 웬만한 보직은 다 정해진 줄도 모르고 새끼들이 눈알이 새빨개졌다니까. 그럼 이 바닥도 뻔하잖아. 물론 임용은 성적순이지. 그런데 논문이든 시험이든 좋은 성적을 얻는 방법은 초기에 다 결정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하, 나도 하는 신용은 해야 되잖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은 건물 오른쪽이었다. 그래서 말이야, 군대와는 반대로 말년이 되니까 더 바쁘고 살벌해진다니까. 그날엔 학회 세미나도 있고 해서 세미나에 그저 그런 내용이지만 하늘 같은 교수님과 선배님들 다 참가하는데 그런 자리에 빠지면 완전히 찍히는 거지 뭐. 미안해. 오랜만에 모임인데 나도 꼭 가고 싶지. 다음에 기회를 만들면 꼭 갈게. 만나면 안부 좀 전해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최상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자신의 차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직원 전용 주차장은 가깝고 공간에 여유가 있었다. 그가 자신의 차를 찾아 운전석에 올라타는 순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최상률 씨? 그는 계기판에 놓인 선글라스를 쓰고 백미러 속에 들어온 낯선 사내를 살펴보았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시동을 켜지 않은 채 기다렸다. 최상률 씨 맞죠? 사내가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는 경계심을 느끼며 창을 한 뼘 정도만 내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경찰서의 윤주호라고 합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남경찰서 형사라고? 그는 사내가 뒷주머니에서 꺼내 펼쳐 보인 지갑을 힐끗 보았다. 신분증을 슬쩍 보여주고 다시 집어넣을 듯 하던 손짓이 멈췄다. 최상률이 제대로 확인하겠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청뿐만 아니라 인근 경찰서까지 다녀봤기 때문에 배지와 신분증 정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이름과 사진 또한 명확했다. 정확했다. 그것이 자신의 자만심이라는 걸 그는 알지 못했다. 신분이 확인되자 오히려 깔보는 마음이 생겼다. 경찰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검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지다. 무슨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성남 지역 야산에서 여고생 피살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는데 잠시 뜸을 들였다. 최상률은 무표정하게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형사는 다시 전파 안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제멋대로 접힌 종이와 사진들을 꺼내 들었다. 그중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잠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진은 오래된 듯 색이 바랬는데 손바닥만한 크기에 여러 명이 찍혀 있었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 나 무슨 상관이냐고 내쳐야 한다는 마음과는 반대로 눈길이 절로 갔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는 창문을 더 내렸다. 그러자 형사의 손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손에 있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형사의 손은 어느새 그의 숨구멍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양손을 들어 그의 목을 움켜쥔 형사의 손을 뜯어내려 했지만 더 힘이 빠졌다. 뭔가 축축한 것이 입과 코를 덮고 있었다. 그의 눈과 의식은 빠르게 주변 사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의 몸은 운전석에 축 늘어졌다. 사내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축 늘어진 최상률을 옆좌석으로 옮겼다. 70kg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옮기는데 애를 먹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상당히 능숙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했다. 1분 남짓한 동안에 큰 소리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웬만큼 가까이 있지 않은 한 알아차릴 사람은 없었다. 그는 옆자리에 최상률에게 안전띠를 채우고 머리까지 바로 세웠다. 그는 다시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꽤 강력한 양면 접착 테이프였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성껏 테이프를 조수석의 머리받침에 붙였다. 그리고 최상률의 머리를 거기에 고정시켰다. 검은 안경을 쓴 데다 테이프와 머리받침이 다 검은색이어서 어색한 점은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도 검은 안경을 쓴 후 차에 시동을 켜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곳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건물의 모퉁이에서 이쪽을 힐끔힐끔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두 남자가 최상률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손을 내밀어 서로 악수를 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갔다.